네, CBS 사랑방 이어지는 순서는 김백석의 다다익선입니다. 다문화, 다양성, 각기 다른 모양으로 함께 열어가는 하나님 나라. 다문화 가정, 이주민 사역 현장, 일선의 이야기 함께 나눠보죠. 김백석 목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 시간 통해서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다문화, 풍성하고 매력적인 이란 주제를 좀 잡아봤습니다. 우리가 다문화 시대라고 하지만 일방적으로 우리말과 우리 우리 문화를 주입하고 한국 사회로 동화시키는 쪽으로 그동안 방향을 잡아왔다는 반성을 이 시간에도 여러 차례 했었고요. 사실 그건 다문화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우리 문화를 그냥 알리고 우리 문화에 젖어서 살게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인데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한국 문화 역시 우리 한국인들은 우리 한국 문화에 대한 그런 강조가 많죠. 네. 그래서 우리가 뭐 백유민족이다, 또 한민족이다, 뭐 신토불이다 하는 용어들이 다 우리 문화, 우리 것에 대한 강조하는 용어들이었고, 이제 그러다 보니 이제 다문화 친구들의 어떤 좀 반발 또는 이제 약간의 한국의 이제 다문화인들을 대하는 태도나 자세에 대한 좀 거부, 약간의 그런 것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다문화 가족을 한국에 순조롭게 정착하기 위해서 이제 국가에서 이제 진행하는 일 중에 하나가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라고 있는데 네. 거기에서 하는 주된 사업이 주로 보면 이제 한국어 교실, 네. 그렇죠? 한국어 교실. 또 이제 이 계절마다 이제 명절이 되면 한국 요리, 한국 음식 만들기, 설날에는 떡국 만들기, 추석에는 송편 만들기. 네. 이제 그러니까 어떤 조금 이제 처음에는 이제 우리 외국인 친구들도 한국에 와서 당연히 자기들도 배우려고 하죠. 예, 배우려고 하고 자기들도 이제 예를 쓰죠. 한국 문화에 어쨌든 자기들도 배우고 한국말을 배우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친구들 마음에 그래도 나는 필리핀 사람인데, 그래도 나는 캄보디아 사람인데, 나는 베트남 사람인데 왜 당신들은 우리 문화에 대해서는 왜 관심을 안 가져? 또 이제 그 친구들이 이제 뭐 같은 사람이니까 인지상정으로 자기들이 베트남 명절이나 이제 뭐 필리핀 명절 또는 생일 이럴 때 자기들의 음식을 조금 소량해서 이제 우리 한국인들에게 전달해 보고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 뭐 그거야 보통 우리 사람들이 같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했을 때 한국인들이 반응. 이 음식 이거 뭐야? 그러면서 조금 우리나라의 어떤 음식에 대한 우리는 너무 이렇게 강한 우리는 애착이 있다 보니 다른 나라 음식을 좀 거부하고 그냥 냄새를 맡아보고 아우 뭐야 아예 입에도 대지 않고 거절하고 그러면서 상처를 받게 되고 그러면서 왜 자기들은 자기 한국 문화를 이렇게 강조하면서 우리 문화는 왜 이렇게 그런 데서 상처를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이 시간 통해서 계속해서 얘기 나누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 이분들이 무시당하는 느낌, 무시받는 느낌, 그리고 여기 한국에 와서 정착하고 적응하는 부분에 있어서 뭔가 좀 이질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걸 느낄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언어는 불편하잖아요. 언어는 불편하기 때문에 뭐 한국어를 배우는 뭐 한국어 교실을 다닐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은 좀 뭐 이해를 한다고 본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요리라든지 여러 가지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될 텐데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이렇게 다문화 사회로의 이전이 갈등과 혼란을 부추길 거란 우려를 갖는 분들 많거든요. 그런데 또 다시 생각해보면 잘만 하면 우리 사회를 훨씬 풍성하고 아름답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예, 당연히 그렇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정부에서 이런 외국인 친구들을 한국으로 유입 근로자 형태라든지 네. 또는 이주 다문화 이제 결혼 이주여성으로 받아들이고 네. 유학생으로 받아들인 초기의 목적 자체도 굉장히 1차원적이지만
우리 한국 사회에서 결핍되어 있는 부분들을 채우려고 그 친구들을 받아들인 거죠. 그렇죠. 외국인 근로자는 우리 한국 사회의 결핍, 노동력의 결핍, 네. 결혼 이주 여성은 한국 사회의 어떤 가정, 네. 그런 부분들에서의 결핍, 그런 부분들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일단 받아들였고 그것이 잘 어우러지면 기본적으로 이제 풍성해지는 부분이 있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이제 조금 더 1단계, 2단계, 3단계 약간 좀 차원을 높여서 생각해 보면 그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화적인 다양성들을 한국 사회가 우리가 공유하게 될 때 글로벌 정보의 이전, 글로벌한 네. 사회, 또 이제 사람의 이동도 이제 자유로운 세상이 되고 네. 그런 점에서 한국 사회가 한국 국가의 어떤 경쟁력 자체가 이렇게 다 문화적인 멀티컬처럴한 어떤 그런 힘들을 우리가 가지게 될 때 틀림없이 한국 사회가 국제사회에서 더 많은 경쟁력을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예.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이제 저는 더 좀 다문화 우리인들 가운데서도 현재 가장 제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야 하나가 이제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입니다. 네네. 그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을 생각해 보면 이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우리 한국에 대한 능력도 가지게 되죠. 네. 또 어머니와 같이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어머니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어머니로부터 집에서는 어머니의 나라 언어를 또 쓴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어머니 나라 말을 뭐 그렇게 대단히 고급적인 단어는 아니라 하더라도 기본적인 의사소통들은 뭐 제가 보기엔 절반 이상은 해요. 그리고 그 어머니들이 또 자기 나라의 언어니까 자녀들에게 자녀가 거절하지만 않고 거부하지만 않으면 자기 나라의 언어를 또 굉장히 가르쳐주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네. 당연히 있겠죠. 그거는 이제 우리 한국 분들이 미국으로 이민 가서 사는 우리 이민 세대들의 생각보다 똑같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예. 그래서 또 이제 더 나아가서 우리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가지는 그런 이제 어머니와의 관계 속에서 이걸 어떻게 물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는 뭐 제가 전문가도 아니니까 어렵지만 추상적으로 말해서 어떤 문화적인 플렉시빌리티, 어떤 융합 네. 또는 유연성 이런 부분들이 틀림없이 또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그런 잠재력들을 우리 한국 사회에서 잘 키워주고 또 그런 잠재력들이 우리 한국의 일반 가정들, 우리 한국 선주민들, 우리 한국인들의 가정에까지 자라는 또 자녀들에게 서로 이렇게 나누어질 때 틀림없이 한국 사회가 더 조금 유연해지고 어떤 문화적인 다양성들을 한국 사회에서 또 누릴 수 있는 그리고 국제 사회에서 또 우리가 가진 경쟁력을 또 더 확보할 수 있는 네.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문화 사회로 가기까지 접어들었다고 얘기는 하지만 해결해야 할 그리고 넘어야 될 산들이 많아 보이는 건 사실이거든요. 현실을 볼 때. 목사님께서는 이제 이주민 사역을 하고 계시니까요. 이주민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문화나 관습에 대한 이해도가 깊어지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어떠신가요? 이전보다 좀 달라진 게 느껴지시나요?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이제 다문화 친구들하고 같이 지내면서 어떨 때는 제가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그날 저녁이나 이제 또 회개하는 시간을 가질 때도 있고. 네. 이제 한번 외국 친구들이 우리 한국 그 사회가 제가 몇 차례 말씀드리는 우리 한국 사회 참 욕을 많이 합니다. 외국 친구들 욕 없어요. 제가 베트남, 캄보디아 이렇게 필리핀 친구들 물어보면 너 나라에 욕이 어떤 게 있냐면 욕이 없대요. 스리랑카 친구들 물어보면 욕을 없대요. 우리 한국은 왜 그렇게 욕이 발달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욕이 없다 그래요. 별 욕이 없어요 정말. 그래서 그런 것들도 보면 배울 점이네요. 네. 그래서 어떤 친구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한 번은 몇 차례 그런 일이 있었는데 스리랑카 친구들이 와서 눈물을 툭툭 상담하러 와서는 뭐 눈물을 툭툭 그게 왜 우냐 그랬더니 우리 회사 사람들이 한국 분들이 너무 욕을 많이 한다는 거라. 물론 자기들도 실수를 하긴 했지만 욕을 많이. 무슨 우리나라에서는 욕 안 해요. 욕하는 사람 없어요. 욕하는 그런 거는 진짜 나쁜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 이제 부끄럽죠. 그러니까요. 부끄럽고 아, 이 뭐가 잘못됐구나 우리가. 그러니까요. 목사님과 장점이 많다. 이런 얘기를 나눴는데 또 이런 얘기를 들을 때는 한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거든요. 목사님 개인적인 삶에서는 이런 외국인들과 교류와 소통이 개인적인 삶에 미친 영향이 있다면 이제 부끄러운 모습들을 몇 가지 사례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느끼고 경험하면서 바뀌신 점이 있으시다면요. 그런 이야기를 가끔 합니다. 목사님 한국 사람들은 언제 노냐고. 아, 네. 한국 사람들은 언제 좀 즐기냐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 부분들이 좀 제게도 내 스스로 좀 행복해야지. 내 스스로 좀 더 여유를 가져야지. 어떤 시간적 여유뿐만 아니라 마음의 여유들도 네. 좀 더 가져야지. 내가 가진 어떤 조건들 그런 거하고 완전히 별개로 내가 여유를 가지고 내 마음에 좀 평안을 가져야지. 그런 것들은 또 우리가 신앙하는 우리 기독교 가치들하고도 또 통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 다문화인들에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여유로움, 어떤 서로 어울리면서 네. 가지는 풍요로움, 뭐 그게 꼭 많아서가 아니고 뭐가 많이 뭐 좋은 자리에 사는 게 아니라 그냥 그 토요일 주말에 가보면 자기 그 가정들마다 꼭 모여 있어요. 네. 물론 뭐 타국 생활에서 어려움이 있으니까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런 것도 있겠으나 어쨌든 그런 즐기는 문화들이 참 가보면서 야 부럽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앞서 그 다문화 사회로의 이전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도 드렸지만 그 이면에 또 이들을 통해서 배울 점이 분명히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들리는데 이제 교회로 잠시 들어와 보겠습니다. 교회와 성도들도 일방적이고 시혜적인 태도를 내려놓고 그들의 정체성과 문화를 존중하는 태도가 무엇보다 필요해 보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떤 부분들 또 그들과 함께 해 나가야 되는지 좀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는데 이런 부분들 선교의 기본이 아닌가 싶거든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도 몇몇 목사님들하고 이제 이런 대화를 하는 중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그렇게 제안을 드리죠. 교회에서 다문화 사역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부산에 있는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 교회 안에 다문화인들이 한 명, 두 명 지금 있거나 또는 왔다가 떠났거나 하는 그런 경험들은 다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경험들을 제가 만난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들을 하시고요. 이제 그러하면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목사님들이 당연히 이제 목회와 선교의 전문가들이시니까 그 다문화인들을 통해서 어떤 목회에 접목을 하고 어떤 선교의 어떤 방향들을 잡으시려고 노력을 하셨다는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다문화인들을 이제 전도하고 목회에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면 거기에 드는 이제 에너지나 우리가 그 사람들을 케어하려면 이제 또 몇몇 열심히 있는 교회 집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 또 같이 또 활동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어떤 투입되는 에너지에 비해서 다문화인들 숫자가 자기 교회 한두 명 가지고는 낭비? 그 사역을 하기는 좀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렵다. 예, 어렵다는 이런 마음들을 거죠. 가지고 계시네요. 예, 어렵다는 거죠. 그것도 이해는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도 한정된 자원에서 인적 물적인 자원에서 어쨌든 교회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열매들을 찾아 나서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다문화인들이 한국 사회에 찾아오고 다문화인들이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 것은 뻔히 알고 있으나 사실상 지역 교회에 지금 다문화인들이 찾아오는 양으로 봐서는 이제 미미하다는 거죠. 그렇지만 목사님께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에서 다문화 사역을 이제는 집중적으로 좀
관심을 갖고 해야 된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예. 이제 다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집중적이 아니라 하더라도 최근에 지금 어떤 논의가 있냐면 양산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지금 이제 금년 5월이나 6월달에 다문화 데이를 해보자. 그래서 제가 그 교회와는 작년, 재작년 몇 년 동안 계속 이제 다문화 선교 포럼을 하고 지금 다문화 한글 교실 세미나를 하고 하면서 다문화 한글 교실 팀이 구성이 돼서 지금 계속 제가 지금 좀 관찰하고 의논을 하고 있는데 다문화인들이 와서 한글 교실이 그래도 지금 한 4개월 5개월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다문화 데이는 이제 그 1년에 한 주를 정해서 그날 이제 우리가 다문화인들의 예를 들어 필리핀, 캄보디아, 베트남 친구들의 어떤 음식들도 조금 간식 같은 거 간단한 걸 소개하고 다문화 옷을 입고 나와서 소개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는 거죠. 네. 그래서 너무 교회가 집중적으로 이렇게 달려들기보다는 뭐 저희 같은 기관이나 연결해서 뭐 다문화 우리가 그날 다문화 데이를 1년에 한 번 또 1년에 2번 정도 하면서 자꾸 맛을 이렇게 옷을 적게 만드는 거죠. 교인들이 눈으로 보게 하고 네. 예,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러면서 조금 더 또 더 나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가 찾아보는. 네, 알겠습니다. 예.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자연스러움의 그런 사역들이 좀 진행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들리고요.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나눠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백석의 다다익선 아가페 이주민 선교회 김백석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